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 파트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책 펴주시고. 자,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에요. 이 파트는 방금 말했다시피 약간의 좀 필기랑 내용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파트라서 차근차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자전이라고 하는 게 뭐야? 도는, 지구가 스스로 빙글빙글 도는 거야. 자, 뭐 조금 이따 공부하게 될 거지만 공전이라고 하는 친구는 지구가 태양을 기준으로 크게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전은 지구 혼자서 이렇게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지구가 자전한다. 스스로 빙글빙글 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스스로 회전하는 것을 우리는 자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여러분, 우리가 지구는 한 바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죠? 24시간 걸리죠. 따라서 24시간을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360도를 회전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따라서 지구는 어떤 식으로 회전한다라고 볼 수 있냐면은 한 시간에 몇 도씩 도는 거냐? 15도씩 회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업 시간이 총 2시간이죠? 따라서 지구는 몇 도 회전하는 걸까요? 수업 시간 내내? 30. 그렇지, 30도 회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생각을 해야 돼.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운동들이나 현상도 존재하고요. 우리는 그 현상과 운동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루 동안 일어나는 운동이다 라고 해서 일주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운동. 자, 얘들아, 지금부터 한번 해봐요.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봐봐. 그러면 원래 안 보이던 물체가 오른쪽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 다음에 왼쪽으로 사라지죠. 그죠? 이게 바로 일주운동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 일주운동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여러분, 상식이죠? 태양이 어디서 떠요? 일반적으로 동쪽. 어디로 져요? 서쪽. 그쵸? 따라서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천체들의 일주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쌤, 지금 방금 쓴 단어인 천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뭔가요? 천체에 뭐가 있는 건가요? 하늘에서, 우주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천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태양도 천체예요. 두 번째, 별도 천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달도 천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 수금지와 목토천해라고 볼 수 있는 행성들도 모두 우리는 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체들은 태양으로 생각하면 편하죠? 이 천체의 일주운동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내가 방금 이야기했어. 태양이 어디서 뜬다고요? 어디로 진다고요? 맞아요. 따라서 일주운동은 항상 동에서 시작하여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 똑같아요. 즉, 태양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거고요. 별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거고요. 달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오케이? 이건 다 똑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 제가 그리는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 있어요. 이건 무조건 받아 적으세요. 네 번째, 별에
운동이야. 여러분 지금 책 한번 보세요. 책 보시게 되면 가장 아래쪽에 동쪽 하늘, 서쪽 하늘, 남쪽 하늘, 북쪽 하늘에서 별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조금씩 다 다르죠. 지금 보시면 그렇죠. 이거를 외워야 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외우면 편할까 해서 제가 수능 볼 때도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대로 따라와봐. 칠판 봐, 칠판 봐, 칠판 봐. 이렇게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오른쪽 위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동쪽 하늘. 왼쪽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서쪽 하늘. 자, 이거는 이제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이동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냥 오른쪽 방향으로만 별들이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쪽 하늘.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북쪽 하늘이에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기억하시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이건 여러분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 여러분 이 북쪽 하늘은요. 중심에 있는 이 별을 기준으로 모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 별은 움직이지 않고요. 무슨 별일까요? 북쪽 하늘에 있는 거니까. 북극성. 성이야. 정말 잘했어. 북두 7성은 따지고 보면 별자리고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이 북쪽 하늘 꼭대기에 있는 이 별의 이름은 바로 북극성이에요.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별 보러 갔어. 밤에. 운전 열심히 하고 별 보러 갔더니 졸렸나 봐. 여기 있는 거 확인을 했거든? 좀 자야지. 차에서 조금 잤어. 여기까지 이동했네? 근데 내가 몇 시간 잤는지 보니까 2시간 잤네? 그럼 이 별은 몇 도 이동한 걸까요? 30도. 그렇지. 30도 이동한 거야. 그 다음, 이제는 밥까지 먹고 나니까 자고 나니까 이제 좀 배고프네? 밥을 먹고 왔어. 근데 별이 여기까지 이동했어. 이렇게 이동을 했어. 이 각도가 45도래. 그럼 밥을 몇 시간 동안 먹은 거야, 내가? 그렇지. 3시간 동안 먹은 거다. 이런 식의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쵸?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리고 이거 반시계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좋아요. 자, 두 번째는 지구의 공전이에요. 아이고, 끝까지 쓸게. 지구의 공전이야. 자, 얘들아, 지구의 공전은요. 지구가 누구를 기준으로 빙글빙글 돈다고요? 태양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돕니다. 즉, 태양을 회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구의 공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얘도 똑같이 순서대로 가볼 거야.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우리 지구는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죠? 365일, 1년이 걸려. 잘했어. 그러면 일로 따지자면은 365일이 걸리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그 각도는 360도겠죠. 따라서 대략적으로, 이게 약이라고 하는 표시야. 대략적으로 하루에 정확히 딱 안 떨어지니까 숫자가, 그치? 딱 안 떨어지니까 하루에 1도씩 회전합니다. 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해요. 그죠? 그럼 7일 걸리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에 오게 되면은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몇 도나 회전했을까요? 약 7도 회전했겠죠. 그럼 다다음 주에 오게 되면요 14도 이동했겠지. 이해했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구 공전에도 방향이 존재합니다. 방향. 자, 얘도 방향은 똑같아요. 바로 서에서 동쪽으로 공전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 친구는 제가 따로 뺄 거예요. 세 번째.
자, 얘는 하루 동안 일어나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일주 운동이었어. 얘는 1년 동안 일어나는 운동이라서 무슨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자 그대로. 그렇지. 연주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일주 운동과 연주 운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주 운동은요, 다 똑같아요. 태양이나 별이나 달이나 행성이나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면 연주 운동은 별과 태양에 따라서 이동 방향이 달라요. 그게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 태양의 연주 운동. 자, 태양 같은 경우는요. 자,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태양의 연주 운동. 별자리를 기준으로 별자리 기준. 태양의 연주 운동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냐? 서에서 동으로 연주 운동하게 돼요. 오케이? 두 번째, 별자리의 연주 운동도 있거든요. 별 같은 경우는 태양을 기준으로 별자리는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냐?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됐나요? 뭐해? 아유, 이따가. 예. 자, 오케이? 요거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얘들아, 우리 지금 자전과 공전만 했는데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있네. 자전, 공전, 태양의 연주 운동. 동에서 서는요? 일주 운동이랑 별자리의 연주 운동. 그치? 이거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너무나 잘 나오겠죠. 네모 박스 안에 기역, 자전, 니은, 공전, 3번 일주 운동, 4번 디귿, 리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 아유, 극혐. 그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늘의 하이라이트 네 번째. 황도 12궁이에요. 황도 12궁. 자, 우리는 이 황도 12궁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황도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황도. 자, 황도란 바로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태양이 지나는 길을 우리는 황도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생각을 곰곰이 해야 돼. 태양은 움직이니? 지구 입장에서? 아니야. 누가 움직이는 거지?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달리는 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주변의 풍경이 움직이죠. 네,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움직이는 거 누구죠? 나예요. 실제로 움직이는 건 나죠. 차가 움직이고 그 안에 나도 움직이는 거 아니야. 오히려 풍경은 가만히 있지.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때? 풍경이 앞에서 뒤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우리 지구가 움직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움직이잖아. 그에 따라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황도 12궁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근데 별자리 다 있지. 태어난 월에 해당하는 별자리. 그쵸? 저는 3월 4일생이라서 물고기 자리인가 그럴 거야. 물병 자리인가? 물고기 자리로 알고 있어. 그게 좀 다르죠? 약간 걸쳐 있기도 하죠. 그거를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잘 봐봐. 여기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이런 식의 시험 문제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태양을 지나는 별자리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태양 뒤에 별자리가 지나가게 되면 우리 눈에 그 별자리가 보일까요?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쵸?
따라서 태양을 지나는 별자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태양 뒤에 별자리가 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게 되면은 위치 관계가 별 있고 그 앞에 태양이 있고 그 뒤에 지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거꾸로 측정하게 되면은 지구가 있고 그 앞에 태양이 있고 그 뒤에 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겠죠. 그죠? 즉, 정 가운데 뭐가 있어? 태양이 껴있는 경우는 태양을 지나는 별자리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가장 재밌는 사실 세 번째. 바로 측정한 달이에요. 자, 지금 몇 월이야? 10월이지. 책 보시게 되시면 10월 달에 해당하는 별자리는 처녀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측정한 달이네요. 그쵸? 네. 지금 10월 달에 그럼 처녀자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야. 이해했어? 아니, 그러면 도대체 지금은 어떤 별자리가 보이는 것인가? 세 번째. 자리가 모자랄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가볼게. 한밤중 남쪽 하늘 보이는 별자리입니다. 오케이? 우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친구는 보여 안 보여? 보인다. 얘는 보인다. 얘는 보여요. 자, 이렇게 별자리가 보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태양보다 앞에 있어서. 앞에 있거나 그렇죠. 앞에 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위치 관계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태양이 있을 때 지구가 있고 그 뒤에 별자리가 있으니까 밤에 보일 거 아니야. 태양이 진 다음에 별이 뜰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되겠지. 혹은 거꾸로 뒤집어지게 되면은 별자리가 있고 그 앞에 지구가 있고 그 뒤에 태양이 있는 경우에는 이 별은 보이겠죠. 즉 얘랑 가장 큰 차이점은 태양을 지나는 별자리는 가운데에 태양이 있는 경우죠. 네. 보이는 별자리는 가운데에 지구가 있는 경우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럼 이렇게 한밤중 남쪽 하늘 별자리는 몇 월 달이 보이는 거냐? 측정, 좁아라. 한 달에 플러스 6개월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10월 달에 플러스 6개월 해봐요. 그러면 16이죠. 네. 12 빼게 되면 몇 월 달 나와요? 4월. 그러면 오늘 한밤중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는 무슨 자리? 물고기 자리가 보이는 걸 거야.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게 가장 어려울 겁니다. 쌤 이거 공식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어렵냐면은 이 황도 12궁 그림을 시험 문제에 박아놓고 지구를 4개를 그려놔. A, B, C, D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지구일까요? 라는 시험 문제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할 때 직선을 똑바로 그어주셔야 돼요. 직선을. 왜냐하면 전갈자리, 황소자리 이런 거 직선 그을 때 되게 애매하게 긋는 경우가 생겨. 오케이? 그럴 때 절대 헷갈리지 않게 직선 확실하게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알겠죠?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 책에 보시게 되시면 90페이지에 이거에 대한 예시 문제를 몇 가지 그려놨으니까 꼭 까먹지 말고 한 번쯤은 읽어보신 다음에 문제 풀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오늘 진도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세요.